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군공항 이전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이 전망돼 왔던 무안국제공항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주 발전 정책 플랫폼이죠. 광주연구원에서는 어떤 해법을 또 제시하고 있는지 최치구 신임 광주연구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군공항 얘기 이전에 일단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으로 있다가 광주연구원으로도 분리가 됐습니다. 예. 분리가 되는 게 오히려 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전남과 광주가 도시 특성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요. 맞춤형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뭐 타당하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부산 토박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로 근데 연구원장으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네, 이제 한 10개월 되어가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된 인연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뭐 광주에 특별한 뭐 연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역연구원에서 도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험도 있고요. 또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갱년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강주와 서남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뭐 자신감이 있었더랬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당면 과제인 군공항 이전과 강주 강력권 교통망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참여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산의 변화를 보면 저도 느끼고 뭐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느끼겠지만 상당히 역동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부산 내부로 더 들어가 보면 부산도 침체돼 가고 있다. 인구 유출돼 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하고 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광주에서 바라보기에는 부산이 그래도 국제도시로 가는데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광주에 좀 벤치마킹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좀 듭니다. 예, 그렇죠. 부산은 간문성과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남권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남부권 전체의 간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브 항만 또 지금 거점 공항과 연계되어서 세계 각국과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물류와 인적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지금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광주에 좀 이입을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광주를 들여다보셨을 때 야 이거는 좀 고쳐야지 광주가 좀 발전하겠다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강주에 제가 와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바다를 둘 때 옆에 훈수권이 더 수가 잘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강주는 최근에 급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나 토지 이용 계획이 강력 도시에 걸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뭐 기아 자동차 큰 대단히 공장이 도심에 있다든지, 그렇죠. 한가운데 있죠.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 기존에는 외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심에 있다든지, 또 군공항이 도심에 있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정비를 공간구조 측면에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강주가 우리 서남권의 또 중심 도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쇼핑이나 뭐 관광 이런 부분에 그런 역할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아다시피 특급 호텔이 지금 하나 없는 우리 강력 도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쇼핑 부분은 뭐 아마 3대 우리 대형 쇼핑몰이 이제 만들어지면 해소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사실 글로벌 기능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타 근역에 비해서 우리 무안공항에 지금 전기 국제선 노선이 뭐 2-3개 정도 그리고
수요가 뭐 많게는 80만 명, 적게는 뭐 작년에 기준을 하면 한 25만 명 정도. 또 다른 권역에는 거의 600만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부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광주가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공항일 텐데 네, 공항 얘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뭐 장점도 좀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주세요. 광주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살고 있으면 저희가 장점을 잘 못 봅니다. 광주는 무엇보다도 뭐 잘 알고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사회 또 문화예술 중심의 포용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포용 도시를 토대로 한 이 첨단 도시로 산업 개편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광주는 양극화 또는 다극화로 인한 예견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가와 전 세계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성숙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뭐 대표 주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성숙 도시로. 네. 그렇게 하려면 광주연구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연구원이 신설되어서 사실 16개 지방연구원 중에 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하지만 그 띵크넷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서 연구 역량을 키워 나가고요. 또 연구의 특화 부분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광주의 해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슈들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가 선안권의 중심 도시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안권 메가시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부 경제권 형성의 중심 도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공항에 대한 이전 방안 또 2050 미래 계획들을 수립해서 실제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의 3대 도시 근역으로서의 역할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SRT나 KTX 물론 운행 횟수가 좀 적다는 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것 포함해서 이제 공항의 얘기인데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까운 공항에 국제 전기 노선이 많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일을 보고 또 나가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할 텐데 지금의 무안공항으로 봐서는 약해 있기 때문에 인천이나 뭐 청주, 대구, 뭐 김해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거리상으로 너무 멀거든요. 실제 국가의 공항 종합 계획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4대 근역으로 구분해서 거점 공항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불경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는 지금 김해공항 복잡해서 가덕 신공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경권에도 지금 대구 경부 통합공항을 만들고 있고요. 제주 근역도 제2공항을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우리 서남권은 무안공항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이제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 노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전남도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최근 5년간 우리 무안공항에 국제선 노선이 없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거의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연간 직간접 비용이 2천억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 뉴스 봤습니다. 인바운드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데 이런 불편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광주 또 서남권에 오는 데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 첨단 산업이다, 관광,
마이스 산업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 서남권의 공동의 최우선 과제가 우리 관문공항 육성 그러니까 무한통합공항 건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으로 무한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군공항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그냥 민간공항만 받겠다 이래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무안국제공항이 2007년도에 개항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목포와 강주 공항을 민간 부분을 이제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사례를 통해서 잘 아다시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민간과 군공항이 통합해서 이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수원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별도로 이전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공항 이전 그 지역 주민들께서 군공항만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통합공항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안 구민들께서도 사실 민간공항만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런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통합공항 건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많은 논의와 또 대안들을 제시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군공항에 대한 어떤 그 피해 사례를 좀 접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저거 들어오면 정말 시끄럽고 뭐 사는데 생활의 질도 떨어지고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주 군공항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주 군공항은 전투 비행단이 아니고 전투 비행기 훈련 비행단이 되겠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영향권이 한 40제곱킬로미터, 평으로 따지면 한 1,200만 평 정도 됩니다. 또 소음 85웨클이랍니다만 전화벨 소리 정도 크기 85웨클 이상의 이제 소음 피해 사람 인구수가 5만 4천 명에 이릅니다. 대단히 큰 넓은 지역이 피해 대상이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액만 해도 연간 166억에 달하죠. 그래서 이런 사실 소음 피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안 주민들께서 통합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안 구민들께서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4일 날 토론회를 통해서 입지와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강주는 밀도가 높은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안은 지금 무안공항 인접해서 한 1.9km 떨어진 곳에 평행하게 할 줄을 입지하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소음 영향권 전체를 면적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강주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한 19제곱킬로미터 정도 660만 평 정도 되겠죠. 네. 왜냐하면 강주와 다르게 무안에는 공유 수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구수도 지금 계략적으로 놓은 결과는 한 1,200명 정도, 5만 4천 명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1,200명이 거주하는 이 지역도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제시한 대안은 모두 토지를 보상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0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모두 보상을 해서
공항 부지 또는 소음 완충지대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주변에 그 공항 도시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없다. 그러나 또 우려하는 것은 도심에는 85웨클 아까 전화벨 소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외곽에 갔을 때는 80웨클까지 범위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운행 전에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행과 함께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소음 영향에 대해서 대책을 소음 완충 지역이라든가 네네. 또 이주 지원도 확실하게 하고 소음 피해 보상도 준비를 하고 또 비행 경로 조정이라든가 운행 시간도 제한을 좀 그렇습니다. 하고.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그 그림을 좀 봤더니 활주로 자체도 바다 쪽으로 좀 많이 군공항 활주로는 바다 쪽으로 좀 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든 소음 피해를 줄이고 보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광주연구원에서도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무안국제공항이 이제 지역의 거점 공항으로 또 호남이 살려면 활성화되었는데 곧 이제 KTX가 이제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일부러 무안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KTX도 그쪽으로 연결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호남 KTX 2단계가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무안 국제공항역이 생길 텐데요. 이것은 우리 강주뿐만 아니고 서남권 주민들이 큰 양보를 한 것이죠. 큰 배려를 한 것입니다. 사실 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 발전을 위해서 통 큰 결단을 한 것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국 어느 공항에도 없는 KTX 접근성이 여기 생김으로써 접근성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그 효과가 생겼는데요. 예를 든다면 앞으로 무안공항이 통합공항이 만들어지면 이용 근역이 저는 2시간대 근역을 봅니다. 그렇다 보면 KTX로 보면 전북은 물론이고요. 충청권, 멀리 수도권까지도 우리 무안공항까지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굉장히 붐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CIQ 절차를 밟는데도 2시간 이상 걸리는데 무안공항은 뭐 30분 내지 1시간 이내 충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무안 주민들께서 정말 서남권의 발전뿐만 아니고 무안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통큰 또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남연구원하고도 이제 얘기가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쪽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전남연구 이번 지난 달 24일 날 토론회는 전남연구원뿐만 아니고 강주시 또 전남도 나아가서 국방부, 공군 이 관련 기관이 만나서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요. 그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지와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부분을 제시했고요. 앞으로 더 후속 조치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음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설 단계에서 저감 대책도 있습니다만 운영 단계에서 저감 대책이 주요합니다. 비행 제한 시간, 컵십을 합니다만 비행 제한 시간이라든지 비행 경로를 조정한다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하고 또 전문가들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무안공항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통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무안군에는 확실하게 발전이 온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재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공사비가 2016년도에 5조 7천억 했습니다만은 에스컬레이터 대가 지금 7, 한 8조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전남도가 지원하고자 하는 종합개발계획 한 3조 되고요. 그다음에 강주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1조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1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도 이런 그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이런 대단히 사업을 하는 데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고용 효과뿐만 아니고 간접 효과 엄청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무안은 공항 도시가 될 것이고요. 또 인접한 우리 중국의 그 아웃바운드스가 그 관광객 수가 1억 명이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게 한 5%만 오더라도 우리 정말 무안은 동북아의 관광 거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다음에는 전남연구원의 입장이라든가 전라남도 관계자들도 인터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관련된 얘기를 또 원장님 모시고 계속해서 또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치국 광주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